마트에 장 보러 가셨다가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분명 예전에는 10,000원이면 이것저것 담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라면 몇 개에 우유 한 팩 넣으면 금방 20,000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바로 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물가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는 물건들의 평균 가격인데 라면, 달걀, 버스비, 핸드폰 요금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평균을 내면 그게 물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물가라는 녀석이 왜 자꾸 올라가기만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마치 카페에서 수다 떨듯이 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물건을 너무 많이 사려고 할 텐데 이걸 경제학에서는 수요가 늘어났다고 표현하고 수요라는 건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동네에 맛있는 붕어빵 가게가 있는데 처음에는 손님이 10명이었다가 입소문이 나서 100명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붕어빵은 하루에 100개밖에 못 만드는데 사려는 사람이 100명이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려도 다들 사겠다 싶으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요가 늘어서 물가가 오르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올라갈 텐데 이걸 공급 비용이 증가했다고 말하고 공급이라는 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쪽을 말해요. 다시 붕어빵 가게로 돌아가면 붕어빵을 만들려면 밀가루도 필요하고 팥도 필요하고 가스비도 내야 하는데 밀가루 가격이 2배로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은 같은 가격에 팔면 손해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붕어빵 가격을 올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최종 상품 가격도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을 때예요. 이 돈을 푼다는 게 정확히 뭔지는 기준금리란 무엇인가? 영상에서 먼저 정리해 놨으니 같이 보시면 이해가 더 쉬워요. 나라에서 돈을 찍어내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그 역할을 해요. 만약 한국은행이 갑자기 돈을 엄청 많이 찍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줬다고 상상해보면 처음에는 다들 좋아하겠지만 모두가 돈이 생기면 모두가 물건을 사러 나가게 되죠. 물건 수는 그대로인데 돈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물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마치 경매에서 입찰자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런 현상을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고 표현하는데 예전에는 1,000원으로 과자 2봉지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봉지밖에 못 사는 것처럼 돈의 숫자는 같아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물가 상황은 어떨까요? 2025년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였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작년에 비해서 물건값이 평균 얼마나 올랐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2.1%면 숫자로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물가는 이것보다 훨씬 높아요. 실제로 서민들이 자주 사는 144개 품목을 따로 모아서 계산한 생활 물가 상승률은 2.4%에 달했고 특히 채소랑 과일 같은 신선식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여러분 혹시 마트에서 사과 가격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세요? 요즘 사과 한 알에 3,000원 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걸까요?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에요. 기후변화라는 건 지구 전체의 날씨 패턴이 바뀌는 현상인데 예전에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게 당연했지만 요즘은 갑자기 봄에 폭염이 오기도 하고 여름에 홍수가 나기도 하고 가을에 태풍이 연달아 오기도 하잖아요. 이런 이상한 날씨가 농작물한테는 정말 치명적인데 배추가 자라려면 적당한 온도와 비가 필요한데 갑자기 폭염이 오면 배추가 다 타버리고 사과나무도 꽃이 필 때 갑자기 추워지면 열매가 제대로 안 열려요. 그러면 시장에 나오는 배추랑 사과가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매달 평균 기온이 1도 올라가면 1년 후 농산물 가격이 약 2% 오른다고 하니까 기온이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 밥상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요즘 환율도 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환율이라는 건 우리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을 바꾸는 비율인데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라는 건 미국 돈 1달러를 사려면 우리나라 돈 1,400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밀가루, 기름고기 등 많은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는 더 많이 내야 해요.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면 왜 위험하다는 말이 나오는지는 환율 1,500원 영상에서 생활 예시로 따로 설명해 놨어요. 마치 해외여행 갔을 때 환율이 높으면 같은 물건이 더 비싸게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2026년 초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서 1,450원 사이로 오가고 있는데 이렇게 환율이 높으면 수입하는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그게 결국 우리가 사는 물건 가격에도 반영됩니다. 그럼 물가가 오르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같은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월급이 200만 원인데 물가가 10% 올랐다고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2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것들이 이제는 180만 원어치밖에 못 사는 거예요. 월급 숫자는 똑같은데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생활 수준은 떨어지는 건데
이걸 경제학에서는 실질 임금이 줄었다고 표현해요. 명목 임금, 그러니까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같은데 실제로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니까 진짜 임금이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특히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분들은 이런 물가 상승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직 월급이 많지 않은데 반값은 오르고 밥값은 오르고 교통비도 오르니까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월급 받으면 조금이라도 저축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월급날 받아서 월세 내고 밥 먹고 교통비 내면 끝이라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물가는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걸까요? 물가가 한번 오르면 잘 안 내려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 때문인데 물가가 오르면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물건을 미리 사두려고 하고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가 더 오르는 악순환이 생겨요. 두 번째는 한번 오른 가격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인데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물건 가격을 올렸다가 나중에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도 다시 물건 가격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요. 이미 오른 가격에 손님들이 익숙해졌고 괜히 가격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 손님들이 싫어하거든요. 세 번째는 임금과 물가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물가가 오르면 근로자들은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회사에서 임금을 올려주면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물건 가격을 올리게 되고 그러면 또 물가가 오르는 식으로 계속 돌아가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정부나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어떤 일을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금리를 올리는 건데 금리라는 건 은행에 돈을 맡기면 받는 이자율이에요.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은 돈을 쓰기보다 은행에 맡겨두려고 하는데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을 덜 사게 되고 수요가 줄어서 물가 상승이 둔화되는데 반대로 금리가 너무 높으면 경기가 나빠질 수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물가 상승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가계부를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요즘은 핸드폰 앱으로 간편하게 가계부를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로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주는 곳에 저축하는 게 좋은데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물가가 오르는 만큼 돈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금이나 예금 금리를 비교해보고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곳에 맡겨두세요. 세 번째로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에 대해서도 공부해보시면 좋은데 물론 투자에는 위험이 있어서 신중해야 하지만 물가 상승을 이기려면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네 번째로 소비 습관을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은데 유통기한이 긴 생필품은 할인할 때 사두고 신선식품은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게 현명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려고 해서 수요가 늘 때 둘째, 물건을 만드는 비용이 올라갈 때 셋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예요. 그리고 요즘은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환율이 높아서 수입 물가도 오르고 있어요. 물가는 한번 오르면 잘 안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는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가 조금씩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문제는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거나 월급 인상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오를 때인데 그래서 평소에 경제 뉴스에 관심을 갖고 내 재정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정의부터 정확히 정리해 볼게요. 경제라는 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경제 이야기들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알찬 하루 보내세요.